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균형표 공개 원정 강좌 2권 완결편 벌써 또 제 7강째 진행이 되네요. 지금 책의 앞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벌써 7강까지 갑니다. 역시 원정 강좌를 상세하게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제가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라 실전 사례나 경험들을 막 안에 녹아 넣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파동론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파동론도 기본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파동론도 엄청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강의는 제가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 원정 강좌 중의 일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용도라서 예, 완결편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 앞부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변화일을 6강까지나 했는데 중요하니까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변화일은 접목을 잘못하면 아주 크게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일목균형표 이론 안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변화일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알 수 없는 시제.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일의 변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수건 종목이건 오늘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대개 시세에 대해서 알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위험하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뭐 제 생각인데 아주 큰 베팅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문이나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보면 다 뭐 자기들 시장 잘 아는 것 같대. 저도 사실 뭐 시황을 발표도 하고 유료 가이드도 하는 사람인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나 모르겠다 소리는 안 하겠죠. 장사를 위해서라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도사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세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데 씁쓸한 기분이 든다. 도대체 항상 시세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이 시세의 요코즈나 천하장사라고 하는 이 책을 쓸 당시에 일목균형표 이론으로 40여 년 이상 시장을 분석하고 대응하고 이렇게 해온 사람조차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시장을 보다 보면 딱 보일 때가 있고 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시세를 항상 아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몰을 지나 일출을 맞이한 것처럼 시세에 어두워진 뒤에 갑자기 밝아진 사람의 존재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일목이론이나 시장 자체 모르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분석을 계속 해봐도 지금 이 위치에서는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일목사님이 그랬거든요. 그 순간 내가 충분히 조사 분석을 해놓고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며칠 지나면 시장이 자기 모습을 혹은 의지, 의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 이번에 상투 치겠다. 아니면 나 들어가야 되겠다. 시세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아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시세 진술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를 뒤집어 말하면 항상 시세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간혹 그때그때 시세를 안다고 해도 시세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50여 년 전에 신성과 같은 시세도의 달인으로부터 깊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일목산인의 젊었을 때 20대 때 스승입니다. 성공을 말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마세요. 수익 났다고. 다만 실패를 직시하고 그것을 참여하라. 그리고 큰 것을 이루어라. 사실 그렇죠. 자꾸 내가 실패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 그죠? 결국 나는 거의 완성형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00% 완성하기는 힘들지만, 여기까지만 하고요. 파동으로 가겠습니다. 변화를 취하는 방법은 파동론과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은 여러모로 중복될 수밖에 없다. 제가 앞서 강의하면서 그랬죠. 일목의 변화일이나 목표를 정할 때 한번 보세요. 파동을 뼈대, 골격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려 나가죠. 앞에서 말씀드린 10개의 이제 시간론 기호 있었지 않습니까? 이 기본 수준은 작은 자잘한 시세, 소시세, 중기, 대세, 그 단수로 적용한다. 97, 26. 기본 중에 기본이다. 미세, 소시세, 단수는 이 수치를 적용하면 좋고, 나머지 7개 기호는 뭐 200을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기, 대시세, 여기에서 먹는다. 그 다음에 한파동, 단속은 한파동으로 취하고, 이파동 V로 취하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일목균형표 제가 쓴 실전편 원전 강의를 수강하시면 제가 쓴 실전편 책을 같이 드려요. 자, 일목균형표 파동의 가장 기본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요. 일목으로 오면 파동론이 굉장히 간단해요. 일목산인의 기치는 최대한 단순화하자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또 한계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가지만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는 1, 2, 3, 4, 5, A, B, C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 일목균형표는 I 1파동, 2파동은 V 한번 내려 올라가거나 올랐다 내리거나 3파동 N파동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게 끝이에요. 그거 외에 이제 Y, P 뭐 이런 S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 안에 이건 가장 작은 부속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가장 기본적인 레고 블록 있잖아요. 안 그러면 테트리스 게임 한다. 예, 테트리스 게임이 나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블록들 있죠. 그죠? 예, 레고도 이런 식의 어떤 블록, 기본적인 블록을 쌓아가지고 이제 어떤 큰 형태를 만들어 가죠. 그 일목균형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IVN. 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파동, 1파동. 여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블록이 조합이 돼 가지고 예, 복잡한 파동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기본 파동들의 걸린 시간, 이 올라갈 때 얼마였지? 내려갈 때 얼마였지? 그러면 I잖아요. 올라갔다 떨어질 때 얼마였지? 그러면 이 V 파동이죠.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얼마나 갔지? 시간. 그럼 이게 2파동이고 V 파동이잖아요. 이거 V 파동이잖아요. 이 V 파동이고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까지 올라갔네? 이 3파동, N자 파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네? 이거 3파동입니다. 반대로 내려갔다 이거 3파동이잖아요. 이 안에 1파 있고 2파 있고 2파 있잖아요. V 2파 있잖아요. 또 다르게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등하네? 이것도 N파동이에요. 일목에서는 이것도 3파동으로 칩니다. 이건 이제 목표치나 시간론을 이런 데 또 배정을 해가지고 목표치를 올려잡고 시간론을 기본수치, 대등수치 잡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IVN 1, 2, 3파동 이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엘리어트 같은 거 제가 아주 오래 하다가 일목의 파동론을 접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간단해서 싱겁고 시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나죠. I가 X 9라면 V는 17이어야 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방정식으로 외우면 안 되긴 한데 그러니까 I 한파동이잖아요. I 한파동이 9고 그 다음 한파동이 9면 V 2파동은 17이 되죠. N은 26이 되죠. 이건 시간론 할 때 보셨잖아요. 예. 이렇게 이게 9고 이게 9고 이게 9면 이렇게 17이 되고요. 이렇게 V가 17이 되고요. 이 N 3개는 26이 되죠. 1절 3절 17 2절 이렇게 2절 이렇게 2절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26은 9의 3배이기 때문에 이걸 발전시키면 26의 n도 26이 3배가 돼가지고 그러면 1군에서 말하는 1순위 된다. 1순위 76이에요. 17에 보이는 33, 17, 17, 33. 17의 n은 49가 되죠. 예, 33이다 17 다음 50인데 하나 빼면 4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49는 우리가 이제 기본 수치에는 52, 51이 있어서 안 넣어주는데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파동의 기본 n이라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항상 그냥 실전편에 가가지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오래 갔다면 고마 그 안에서는 n의 반복입니다. n의 반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P는 이제 수렴하는 파동입니다. 올라가다가 눌림목을 주고 이 4번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는 P입니다. 이래가지고 꺾어져 버리면 N이 되고요.
상승 연장이 되면 이게 상승 N이 되고요. 올라갔다가 여기까지는 수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N이 되고요. 올라가면 상승 N이 되고요. 하락했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누르는데 전저점 안 깨고 있죠. 여기까지는 수렴입니다. 진행 중이라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수렴이 아니라 그냥 늘목적으로 뜨는 시세인데 여기까지 가다 끊겨버리잖아요. 이랬을 때 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1부터 3까지 올라간 폭만큼 2부터 4까지 내려와가 같은 폭으로 수렴을 한다면 끊김 서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을 해놓고 저기쯤 왔을 때는 대비를 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파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머릿속에 파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제가 너무 좀 작게 그랬는데 시장이 아주 힘이 좋아가 막 들고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이 목표치 이 값을 때리고 그죠? 이 눌린 목표치 가지고 뭐 V 값을 때리고 이 올라간 거 N 값을 때리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우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 이게 1100이고 여기가 뭐 1200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1100에서 1200까지 올라오면 플러스 100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고점이 1400이라고 뭐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기 1300부터는 혹시 걸릴지 모르니까 살짝 대비를 해보는 겁니다. 1400을 가면 저 전고점이니까 반등의 이제 쌍봉될까봐 조금 조심한다 그럴까. 만약 벗기면 1400에 1100에서 1200까지 이게 플러스 100이었잖아요. 100을 더하면 이게 1500이 되죠. 그러면 이게 N값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100에서 여기까지 300이 올라가고요. 1200에서 300이 올라가면 1500입니다. 이게 N값이 됩니다. 1300은 P값이 되고요. 이해되십니까? 수렴한 값, 전고점, 그 다음에 이 폭만큼 더 간 값, N값. 이런 식으로. 파동이 여기 기본 얼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여기까지 걸린 시간.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였지? 여기서 지금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좌우를 등치해서 보면 대등수치가 되고요. 일목 기본수치. 아, 여기서 여기까지 26인데 딱바닥 찍네. 26에서 335, 그 다음에 42가 오잖아. 그럼 그 변화율이 며칠일까? 여기까지 가면 꺾일까? 요렇게. 파동을 기본으로. 일목이 보면 첨단 파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파동이 뭐 엘리어트로 치면 5파 정도 와가지고 고점을 지금 이 상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근데 우리가 가면서 미리 이제 목표치 계산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1, 2, 3, 4, 5 혹은 그냥 7% 정도 봅시다. 이 정도 갔는데 조금 전에 누른 값만 그대로 올려봐요. 이게 일목이 V 값이잖아요. 그죠? 이게 일목이 V 값입니다. 이 눌린 폭만큼 이 폭과 이 폭이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V 이래 놓거든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1800이고 이게 뭐 1600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200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점에다가 200을 더하면 V 값은 200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목표치가 또 있겠죠. 이 값이 뭐 이게 2배 1, 2가 있고 이렇게 이 값가 2, 3배가 뭐 한 2000 근처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뭐 N 값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뭐 2000이 있다든지 그런데 여기서 다들 만나면 상투적이 쉽죠. 근데 그건 또 이제 다른 문제고 이게 파동이 하나 올라오자마자 이 첨단값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 한자로 쓰면 첨단이 이렇게 써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첨탑 그러잖아요. 위가 자꾸 앞에가 넓습니다. 뾰족탑, 첨단산업, 가장 선도에 서 있는 기업, 첨단기술, 첨단파동. 첨단파동은 상투리야, 상투.
그래서 시세는 자기가 걸어왔던 습성을 그대로 답습해서 뭔가 그림을 그리면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있다. 요런 좀 개념이 있습니다. 예, 일목사는 이분이 일목균형표에 통달이 되면 시장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시장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는 되게 오파 상투 이야기 하잖아요. 5번 파동의 상투는 예, 이거 엘리어트를 가져옵니다. 1번 파동하고 같거나 5번이 그럼 이게 일목에서 격이라 그럽니다. 떨어져 가지고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예? 시간이든 가격이든 대등수치로 오거나 5번 파동은 1번 파동과 같거나 1번 파동은 61.8%를 진행이 되거나 이래서 3번의 61.8%를 진행되기 쉽다 그랬습니다. 이런 가격을 딱 달성하면서 5파로 왔는데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럼 이게 상투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일목이 시가마디를 해서 보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저는 첨단파동 이야기를 하는데 5파, 7파, 9파를 와가지고 직전 딱 뱉은 폭만큼 그대로 올려가지고 가격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오더니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럼 저놈이 범인이다. 저놈이 조조다. 잡아라. 예? 수임이 긴 놈이 조조다. 수임을 자른 놈이 조조다. 조조 잡아라.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서. 이거 이해되시죠? 내가 첨단 파동값도 계산하고 그래놓고 있는데 여기 가서 이상한 짓을 한다. 근데 하필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변화일도 있다. 아니면 이제 뭐 지수 같은 건 이런 거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최근에 계속 올라가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완전히 막 몸통이 다 벗어나가 깨부러 가면서 여기서 미쳐버렸다. 과열이죠. 단기 과열이 심화되죠. 그런 거. 예, Y는 이제 확산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확산해서 가면 이게 Y자로 벌어졌죠. 주가의 상투나 바닥에서 자주 나타난다. 근데 Y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뭐 해놓으면 여러분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 N으로 올라가고 P 수렴하고 Y를 확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의 3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헤드 앤드 숄더 예, 그 패턴이 있어요. 일목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3존은 근데 이건 제 추측인데요. 일목산인이 그렇게 표현을 안 했고 해설을 안 했고요. 일본의 기술적 분석에 가면 3존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절에 가서 대웅전에 가시면 대부분 가운데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요. 좌우에 협시한 보살 두 분이 계세요. 그 이 키 높이를 같이 해놓은 절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절은 부처님 불상을 가장 크게 하고 예, 옆에 두 분은 조금 작게 만들어요. 그 대체로 보면은 예,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인보살 뭐 이런 분들이 좌우에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옆에 서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삼존행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기술적 분석 책에 보면 일목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헤드 앤드 숄더를 3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3존행이 꼭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건 아닌데 이걸 추세나 상승의 탄력 각도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 제대로 된 수세선을 타고 잘 가다가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그림이 조금 덜 그리는데 목선까지 내려온다는데 이게 일단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파동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파동은 이런 식으로 직전 고점 저점 직전 고점 저점이 어떻게 되죠? 이걸 상대적 고점 고점끼리 저점끼리 상당한 거리를 두고 시원하게 쭉쭉쭉 간단 말이에요. 이게 조정이 들어갔을 때 아무리 내려오는데 이렇게까지 잘 안 내려와요. 심지어 엘리어트는 1, 2, 3, 4인 줄 알았는데 4번이 1번을 깨버리면 엘리어트에서 이게 오파가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파로 가려면 이게 4번이 1번 머리 아래로는 절대로 안 온다. 만약에 깨면 저거는 5번 아니다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 이렇게 시세가 간다고요. 가는데 아니 이 시세가 뭐하러 여기까지 와요.
이러면 이게 넥라인, 예, 넥크라인, 목선이 됩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예? 아, 시원시원 잘 가던 시세가 보세요. 저점끼리 얼마나 쭉쭉 잘 갔습니까? 쭉쭉 잘 갔거든요. 근데 왜 여기까지 내려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다행이죠. 그런데 어랍쇼? 이게 왼쪽 고점 부근을 더 이상 못 가거나 잠깐 넘었다 내려오거나 그러고 온다? 이게 난리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목의 방식 이것과 이것의 시간이 만약에 같다면 이게 총비상입니다. 평보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대음봉 개파락 그 다음에 음봉의 다수 연속 아주 안 좋습니다. 이 두들겨 패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종목으로 보면 종목들로 보면 아까 제가 중요 변화일이 되면 시장 주도주가 바뀐다고 하죠. 예. 여기까지 막 대형주 블루칩 옐로칩 주도를 하다가 이번 이 상승에는 예, 대형주 블루칩 옐로칩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동안 못 가던 잡주들 있잖아요. 잡주들이 전고점을 벗기고 막 난리가 났어. 지들끼리 지금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이제 이게 반상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잡주들이 쉴 때 먼저 쉬었던 블루칩, 옐로칩들이 또 가주면서 상승엔이 나오면 시장 갑니다. 아무래도 지수도 주도하고 그죠? 그런데 얘들이 5파까지 갔다가 이래가지고 못 걷고 밀리잖아요. 그런데 잡주들은 신고가 벗기면서 갔지만 지수 무너지고 대형주 무너지고 그러면 얘들 같이 떨어집니다. 신속한 동작을 한다 그럽니다. 가장 빨리 떨어집니다. 이거 제가 실전 강좌하면 IMF 외환 위기 그 전후로 그림을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제가 파동 하나에다가 시간의 습성에다가 그 다음에 시장 내부적으로 주도주군, 우량주군, 잡주군 이런 것까지도 지금 가미해서 말씀드렸고 여기 행보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헤드 앤드 숄더 이런 목선 무너지면 목에서부터 고점까지 올라갔던 폭을 밑으로 잡아버리죠. 그 일목에서 말하는 이게 이제 이 값이잖아요. 이 값. 3전형입니다. 근데 이걸 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점점 상승 각도가 높고 그죠? 예, 가장 강한 선을 타고 가다가 예를 들면 이걸 이제 일목에 26 기준선이라고 합시다. 이평으로 하면 21선. 그다음 여기 어라 60일선까지 내려온다. 어라 100일 120일선까지 내려버리네. 마치 이런 과정. 모든 시세는 N자거나 Y자거나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바닥 찍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3전형. 거꾸로 바닥 3전형. 이거 Y 돌파. 요거 P의 돌파. 요 P이자 N의 하락. 이건 N이자 3전형. 이거 Y자 확산형 붕괴. 이렇게 됩니다. 자, 요까지만 할게요. 3전형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싸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목적은 예측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보기 좋으라고 그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장중에도 그 바쁜 와중에 카페 가보시면 게시판에 그걸 많이 올립니다. 아침에는 해외 시장 올리고 이건 유례 운용입니다. 해외 시장 올리고 당일 투자 전략 시장 올리고 장그다음 마감 시장 올리고 장중에 실시간 자료 예, 계속 시장의 어떤 변화, 종목의 변화 계속 주요 뉴스 예, 뭐 계속 올려되고요. 그다음 공개 시장에 필요할 때 수시로 이거 적어되고요. 그다음 여기 일목 연구와 적용이래 가지고 예, 환율 종목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필요하면 중요한 뭐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엄청나게 올려됩니다. 이거 보기 좋으라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 아닙니까? 일수를 계산을 하고 예, 여기서 잠깐만요. 예, 요건 제가 실제 표정인데 정삼존이니 뭐니
왜 그리느냐? 보기 좋으라고 그리는 게 아니다. 매매 참고하려고.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올랐다가 목성 N자 눌림을 주고 가는 중인데 N자로 가는 중인데 어라? 이번 조정이 전 저정까지 와버린다? 일단 이런 문제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올라가다가 왼쪽에 고점하고 같은 자리에서 꺾는다? 이게 이제 완벽한 정삼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한치 오차 없는 경우는 드물고요. 거의 근사값. 그 일목에 보면 뭐 결정선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N3조는 결론부터 이야기 들으면 요 목선 눌림이 살짝 엉덩방아 돌렸죠. 그만큼 살짝 더 올라가죠. 이걸 왜 이럴까요? 계산해 보는 거죠. 얘가 전 저점까지는 안 왔는데 좀 많이 밀려서 저 직전 지점 C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뭐 한 100원 정도 차이 났다고 합시다. 근데 전 고점에 100원이 여기 있는 건 내가 알아요. 근데 이 고점을 돌파해서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상승 N이잖아요, 그냥. 근데 아니고 여기 100원만큼 여기서 100원 올라가더니 이 이상한 짓을 한다. 그거나 여기서 이거 걸려가지고 이거 하는 거나 똑같다 이야기. 이해되시죠? 이거는 P예요. 수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원만큼 못 온 만큼 더 올라갔다 깨죠. 그 N자 되잖아요. N자. 근데 여기는 100원만큼 점점 못 갔는데 전고점에서 100원 밑에서 일한다? 그럼 이게 이제 P자 수렴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P3존이라고 해요. Y는 이번에 하면서 LI 앞에 저점까지 깨버리네. 이거 일단 Y 발생입니다. 이러면 상토일 확률이 굉장히 이미 높아요. 그런데 다행히 올라와. 그럼 사람 마음이 또 전에 많이 가던 걸 기억을 하니까 시장이 또 가려고 이러나? 이러는데 이번에 이 밑으로 벗어났던 아까는 보세요. 여기 다 위잖아요. 조금 위죠. 그죠? 직전 목선에 미달한 상태에서 돌렸죠. 이번에는 깼다고요. 근데 올라와. 그런데 요것보다 조금 옆으로만큼 못 미치는 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N이 밑에 안 간 만큼 위로 더 잡듯이 밑으로 더 간 만큼 여기서 밑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Y는 확산형이잖아요. 전고점보다 이프만큼 더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여튼 이 가격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올라올 때. 이상한 짓을 하고 혹시 일목의 시간마디가 걸리고 뭐 주요 대외 여건, 시장의 수급, 뭐 환율이랄까, 금리랄까, 뭐 이상한 짓을 한다. 저는 이 비상이 걸려요. 더군다나 목선을 깬다 그러면 이건 이제 이 파동은 직전의 상승 파동은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뭐 조정받고 난 뒤 뭐 다시 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정삼존, N3존, P3존, Y3존. Y도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Y는 아니지만 미달하는 경우 그렇게 하면 5개인데 그냥 이렇게 4개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보다는 이치를 생각하시는데 이치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지점, 이 가격대에서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자. 내가 네 습성을 살짝 아는데 여기서 무슨 짓 하는지 보자. 그런데 거기서 그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범인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그러면. 그래놓고 뭐 장이 좋으면 또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건 시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럼 확률적으로 이렇게 되면 3존형을 왜 찾죠? 추세 끝자리에서 상투 찾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보기 좋아라고. 에? 시황하면서 그냥 그림 보기 이쁘라고 그냥 3존을 그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3존을 의심을 하고 하는 이유가 시세가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지금 많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고 이상한 짓을 하네. 이러면 딱 정3존. P3존, N3존, Y3존. 예. 요렇게 되면 이 부분들을 계산을 다 해놓고 혹은 이 시간론 끌어 놓고 형보 시장 내부의 주도주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상승 국면에 잡주들이 그냥 아이고 형님 저도 갈래요 하고 막 이래가 올라오면 시장의 질이 나빠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9분 30분이 다 됐는데요.
이거 말고도 파동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건 제가 쓴 실전 표현 책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